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큰 폭의 반등을 했네요. 오랜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섹터가 굉장히 큰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의 발표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의 발표가 사실 반등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알려져 있는 악재는 사실 악재가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현실이 됐네요. 만약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10조가 아니라 뭐 13조였다면 얘네 봐라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네 하고 막 10조로 떨어졌겠죠. 일단은 한 번 정도 이렇게 큰 폭으로 25% 정도 큰 폭으로 25%가 더 되겠죠.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모든 사람들의 실적 하향치 눈높이는 낮아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 자체도 실적만큼 떨어졌으니까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IT 섹터가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수급의 이동을 저희는 유심히 잘 봐야 돼요. 매번 어쩔 수 없지만 수급의 이동을 보면서 신규로 진입을 할 때는 그 수급에 맞춰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진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그리고 남북경협 그 외에 MLCC 관련된 2차전지 MLCC 관련된 쪽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줘서 그쪽 관련 섹터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싶고 워낙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IT 섹터에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뉴스를 좀 보죠. 전일 장 마감 방송에서 일단은 중국의 대두 이제 대규모 수입이라는 말을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수입에 대한 제스처로 트럼프는 액션을 취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미국의 PMI가 안 좋게 나온 것을 이번에 완전하게 덮어버렸네요.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흔히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고. 지금 시장이 상승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상승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일단 시장이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상승이 지금 스탠스가 오늘 저는 확연히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옵션 만기 예전에 1조 2천억이라는 자금이 순간적으로 매도로 해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끌어왔어요. 그게 오늘 5천억 정도가 옵션에서 들어왔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스탠스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봐요. 내일 상방으로 스탠스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선물 옵션 포지션 한번 보고 같이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자체가 이런 기사가 있네요. 증시 띄우기 무역협상 타결을 원한다 라는 말이 나오네요. 트럼프 자체로 보면 지금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죠.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이 트럼프가 이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무역 협상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번에 100% 타결은 되지 않겠지만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사실 100% 타결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무역 분쟁을 넘어서 이 자체가 이제 지재권이라든지 인권, 지재권 플러스 인권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만 돼도 일단 시장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환호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일단 대국민 연설 보면은 참 말하면서도 웃음뿐이 안 나와서, 일단 미국 국경, 즉 셧다운 문제죠. 셧다운 문제를 핵심은 이 셧다운의 문제를 민주당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민주당이 막아서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금 18일째 되니까 21일 오바마 정부 때 이 오바마 케어로 인한 거를 갱신하기 바로 앞이다라는 게 나와요. 저는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시장에서 큰 문제 없고, 이게 되는 시점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 이게 해결되고 하면은 시장에 좋은 반응을 보였겠지만은, 지금 뭐 이게 해결되든 안 되든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이따 보고. 자, 그럼 지금부터 시황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대두 수입 확대, 그 다음에 트럼프의 진전이 있었다는 발언, 그리고 금일이죠. 이제 중국 국가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도입 예정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핵심이라고 오늘 생각을 해요. 이게 메이저 수급을 한번 움직였단 말이에요. 어제 만도, 한원, 뭐 자동차 섹터 실적 안 좋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급락을 맞았는데, 이게 저는 한 방에 돌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 문제인데, 이 수요, 즉 중국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을 한다니까, 그게 말하면은 기존에 이제 기업으로 보면은 감세 정책이겠고요. 이제 이런 소비 섹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취득세 감면이겠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중국은 증치세라고 해서 18%,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금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깎아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자동차 섹터, IT 섹터 같이 오르는 바람에 금일 코스피가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내일입니다. FOMC 의사로 공개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비둘기인데 줄기로 됐구나. 비둘기적 발언이 나올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이거를 엎지는 않겠다, 갈아엎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하나 큰 게 문재인 대통령의 토론회, 간담회라고 해야 되나, 토론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일 날 오전 정도의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현안을 생각을 해야 되면 남북경협에 대한 이제 말을 많이 하겠죠. 기자들이 물어보는 궁금하는 거. 아마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기자들도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일 거예요. 일자리 플러스 최저임금. 임금 부분이 또 문제가 되겠죠. 사람들한테는 올해 임금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주식 시장에 이런 영향을 미칠 만한 이야기니까요. 이 정도는 뭐 추가적으로는 아직 딱히 제가 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건 딱히 보는 건 없고, 이거는 기자들이 아마 질문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관련해서 중소기업 간담회가 있었어요.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던 이 제조업 분야, 제조업 강국으로 키우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남북 경협으로 보면 개성공단이고요. 그래서 개성공단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연장선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봤을 때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이 전 세계 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리고 임금 문제 있잖아요. 임금 문제를 엎어버릴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강조를 했거든요. 제조업 강국이고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독일,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이런 모든 총 생산에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 현실입니다. 80%라고 하네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일으키고 도약을 시킬, 그러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게 그때 간담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스마트 팩토리 쪽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방송에서는 이제 종목을 오늘 처음 언급드리겠지만, 이제 라이브 쪽에서는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워낙 아직은 이슈가 남북경협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근데 남북경협도 모든 주식은 그렇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진 않아요, 절대.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스터디하면서 보시는 거고, 그리고 CES 이슈가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IT 쪽에 일단은 상반기 쪽에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저는 느낌으로 좀 오고 있거든요. 이 이슈가 MWC까지 이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MWC는 2월 20일인데 중간에 어차피 설 있잖아요. 이 설 지나고 하면 금방이에요. 금방.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시간 나면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CES 쪽은 저는 눌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관련해서 이런 기술과 연동되는 AI 관련주들 움직임에 계속 눈여겨봐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지금 남북경협이 오늘도 순환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일정 부분 고가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 있는 거는 지양하고 아래쪽에 있는 섹터를 천천히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개성공단은 지금 점점 과열권에 가고 있습니다. 점점 과열권에 가고 있고, 그 외 섹터로 지금 순환이 돼요. 전통적으로 북한은 이런 식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식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릿고개예요. 해마다 이제 추수를 하고 지나면은 겨울 지나면 보릿고개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 비료 쪽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지금 전선 쪽 굉장히 강했어요. 오늘까지 개성공단 쪽 굉장히 강하고, 그럴 수도 있죠. 개성공단에서 안 오른 게 이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덜 오른 것 중에 양호한 것들은 계속 찾아보는 노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저는 그렇게 봐요. 1차 정상회담 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트럼프의 스탠스는 마음에 안 들면 박차고 나가겠다. 트럼프가 그랬죠. 근데 2차 정상회담 관련해서 김정은 신년사는 협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미국하고 잘 안 되면, 그런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트럼프는 굉장히 그냥 하고 묵인하고 지금 가고 있죠.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스탠스 변화가 전혀 없어요.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 모습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그 매도보다는 많이 물려 있으면 최대한 올라가서 매도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수급에 따라 기존 시장을 이끌었던 개별주 장세,
상태에서 서서히 지금 옮겨져 가고 있어요. 이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정치인 테마가 이렇게 해서 2단 파동까지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위에서 조정받고 더 갈 수는 있지만은 반대로 조정받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주가를 그런 상태에서는 예단을 하면 안 되죠. 이제 이런 파동은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수소차도 이런 파동은 나왔어요. 여기서 대장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려고 갔다가 이거 맞으면은 너무 아프잖아요. 보통 이게 조정을 받으면은 50% 조정 받아요. 50%. 이게 조정이 50%를 받아요. 그래야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파독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 그 다음에 하락 A, B, C파까지 맞으면 그때 기간 조정이 들어가요. 그때 기간 조정이 들어가니까 너무 고가권에서는 조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따 차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이버전스 출현 임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오고 이런 것도 보조지표로 보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오늘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삼성전기 아니죠. 먼저 이거 매동 보고 이야기할게요. 금일 지수가 상승하니까 개인들 다 털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다 털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삼성전자 쪽일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 이 IT 대형주 쪽으로 해서 지금 다 물량을 뺏긴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기관 쪽에서 이거 대량으로 샀어요. 대량으로 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있지 않나.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예상으로 많이 빼니까 많이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4만 원 넘겨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너무 크니까 안 사는 거고, 일단은 보이기에는 그렇습니다. 보이기에는 그렇고, 지금 오늘 핵심은 외인이 현물, 그 다음에 선물 해서 거의 9천억을 샀어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물량을 받아준 거예요. 기관이 팔던 사던 그냥 뭐 상관없이 이제 오후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그냥 원웨이로 사는 장이 가장 좋죠. 웨인이 이렇게 받고 기관도 받고 웨인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구나. 기관이 이렇게, 웨인이 이렇게 사고 코스닥도 이렇게 사고.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수급적으로는 양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연기금 다시 들어왔고, 이 연기금이 IT 쪽으로 다시 들어온 거고요. 수급은 양호해요. 전에는 금투 물량을 제대로 못 받아줘서 이 금투 물량을 외인 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외인 쪽에서 못 받은 거고, 코스피는 금투 물량을 그래도 외인이 받아줬어요. 다른 기관이 단기성 매물 받아준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단기성 매물을 진성 수급이 좀 받아준 것 같다라고 코스피는 보여주고,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인이 수급의 연속이 나와야 돼요. 외인이 연속적인 수급, 뭐 최소한 뭐 이런 식의 연속적인 수급이 나와주면 좀 좋죠.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적어도 연기금이 이렇게 연말에 끌어줬던 이런 모습이라도 나오면 좀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수급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업종 쪽으로 보면은 확연할 거예요. 코스닥은 IT, 그럼 이런 IT 주도가 확실하니까, 이런 IT 주도, 그리고 제약은 혼조세 IT 주도였고, 개인들은 이 정도로 일단 수급 보고, 오늘 자금 한번 볼게요. 증시 지금 어제랑 오늘 건 자금이 안 나오는데 미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털린 거 같네요. 7, 8. 네, 연말에 이렇게 미수로 샀던 거 지금 급락해서 많이 빠져나가는 자금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신용만 좀
더 줄었으면 좋겠어요. 신용이 지금 9조 3천억까지 줄었는데 이게 8조대 떨어지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신용이 이때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네, 괜찮아요. 신용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더 줄어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는 모건 스탠리 한국 인덱스고요. 아마 오늘 올라서 밤에 이렇게 높게 해서 21선 근처까지 갈 것 같고,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네요. 이 추세가 이 정도로 강하면 뭐 파월까지 해서 여기까지 한번 도전도 해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도전도. 그 말은 여기까지 가면은 조정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장이 막 올라가서 환호하는 것보다 조정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거 못 들어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그다음에 상해 종합 보죠. 상해도 지금 매물 압박이 좀 있네요. 여기 올라가면은 매물 압박이 있어서 이 선에 뚫고 가느냐가 이제 저희한테 포인트죠. 여기를 뚫어주면 저희도 상방으로 조금 이어져 갈 수 있고, 상해 못 뚫면 저희도 못 뚫어요. 여기가 강한 이제 이평이 잡고 있으니까, 60일 이평이 잡고 있으니까 쉽게는 못 뚫겠죠. 근데 여기서 내려왔을 때, 내려와서 다시 가면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국내에 이제 지수를 좀 자세하게 오늘은 파보죠. 이제 지수를 볼 때 어제 제가 그려놓은 거네요. 아까 어제 이거 뚫고 강하게 갈 줄 알았는데 뚫지도 못했네. 일단은 추세선 상단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를 돌리기는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뭔가 강한 이슈가 나와야 돌려요. 추세 상단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표로 일봉상에서도 괜찮고, 지금 주봉상에 다이버전스 출현 임박이에요. 얘가 내려가고 있는데 하락 추세에서 얘가 상승으로 돌리면 이 지수와 이런 지표가 거꾸로 되는 시점이 다이버전스 출현인데, 여기 좀 더 올라가면은 다이버전스 나와요. 즉 여기서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바닥, 이게 여기 올라왔다가 바닥 구간 하면 쌍바닥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에 다이버전스 터지고 주봉상 쌍바닥 나오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단기든 어쩌든 추세 반등은 어렵지만 이렇게 한 번 정도 이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근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상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좀 괜찮은 신호예요. 주봉상의 다이버전스. 근데 이 하락 추세에서 바뀌는 거가 다이버전스니까 어디에 나왔나? 이 하락 추세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기 전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이 구간에 뭐 이런 구간. 네,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나오고 한 이틀. 그다음에 하락 추세, 여기 하락 추세에서 다이버전스 임박. 즉 이 자리, 이 정도. 즉 이 주봉상의 다이버전스 출현이 지금 임박하니까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게 다음 주에 화살표 나오는 거는 영상에서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보죠. 지수야 지금 여기서 뚫는 거는 수급에 의해 열렸습니다. 수급에 의해. 이제는 외인의 수급에 의해. 왜냐면은 이런 저항을 뚫을 수 있는 거는 개인이 뚫을 수가 없어요. 크게 뚫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아유 좀 아쉬워요. 오늘 못 올라준 게. 이거는 조금 아쉽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제가 말씀드렸죠. 디테일하게 한번 파보겠다. 체결 분석 보면은 금일 매도 상위를 볼게요. 매도 상위가 이제 저는 세팅을 5천만 원으로 보통 해놓거든요. 30억 이상 되는 종목에다가 지금 인버스가 장 초반부터 매도하는 수량이 어마어마했어요. 매도하는 수량이 코스피에서. 그리고 바이오 전이 올랐던 거
이쪽. 그리고 한국전력 안전자산 쪽이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전통적인 방어주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제약바이오를 완전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보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 밖에 남북경협주에 대한 매도세가 좀 있었어요. 남북경협주 보면은 이게 뭐 전부 다 맞지는 않은데, 전부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상위 쪽에 가면은 그날의 매도의 강도를 좀 체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그렇다면은 매수상위는 어떻게 될까? 매수상위 코스닥에는 대아티아이네. 대아티아이고 오히려 헬스케어는 좀 샀고, 대주전자 오늘 괜찮았고, HLB 기존에 못 갔던 제약바이오를 좀 많이 샀네. 이거는 어차피 심리를 보는 거예요. 기관이든 외인이든 개인이든 아무튼 돈 많은 사람이 한 방에 질른 횟수니까요. 플랫폼 쪽 아마 기관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요. PI 재룡전기도 있네. 시가총액이 낮은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샀네요. 와, 1억 이상 지른 게 7번이네. 좋은 사람들. 그리고 금일 이제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 금일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금일은 삼성전기가 많이 올라줘서 되게 기분이 좋은 하루입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기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 먼저 봐야 되겠다. 오늘은 너무 좀 봐야 될 게 많은 건데 빨리 할게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금 수급이 좋아요. 이제 금투 단기적인 애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고 개인 대량 매도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수량의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12월 초 무너질 때 이 투매 물량이죠. 이때 누군가는 다 샀던 게, 이때 사고 물려서 물 탔던 게 여기서부터 손절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손절이 나왔어요. 여기 대량 손절. 그리고 올라가니까 손절. 이 밑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와서 얼마나 샀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 손절. 개인들 손절 나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실적에 좋다라는 리포트를 믿고 사면은 당할 수도 있고, 실적이 악화됐던 악재에 또 당할 수도 있죠. 이거는 얘네들 기관과 외인들의 뭐 증권이라든지 이런 기관 쪽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상승해 줄 여력이 있어요. 이 수급이 연속이 된다면, 그리고 지수가 올라간다면 41,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이제 오늘은 상승폭 크죠. 이때 한번 올라주고 7일날 이때 한번 반등 준 다음에 이게 쌍바닥이면 좋겠어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내려온다고 해도 뭐 95,000원 선, 이제는 95,000원 선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자리였을 수도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때도 저는 생각한 게 11만 2천 원,
정도, 11만 2천 원 정도 생각을 하니까 이 선에 많이 물렸어요. 이 선에 많이 물려서 여기서 반등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게 아니다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뭐 대형주기 때문에 바로 가진 않아요. 시나리오를 그려서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한번 걸릴 거예요. 걸리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시간이 걸리지만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걸 보기 전에 리포트 하나를 좀 같이 보고 싶어서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일단 삼성전기에 워낙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뭐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삼화전기 쪽에서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가 이제 해외 기업 같은 경우도 나와 있고, 일단은 MLCC 관련해서 이제 역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2002년도부터 이제 단가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굉장히 낮아졌던 게 2017년, 18년도부터 수요도 폭발했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장에서 시장 캐파시티가 굉장히 늘어났죠. 이때는 많이 줄었다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 전장 사업, 즉 휴대폰 산업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좀 꺾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MLCC 이 사용하는 쪽이 커지고, 그다음에 용량이 커짐에 의해서 MLCC에 들어가는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수요.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이 수요가 좀 떨어지는 게 문제죠. 문제는. 이거는 문제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중요한 게 자동차 들어가는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쪽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금 좀 고급 승용차 가면은 아다스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반자율주행 하면 저도 사용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게 이런 게 점차 이제 확대되겠죠. 이런 부분 커넥티카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면 이게 완전 100% 자율주행도 아닌데 이미 이쪽으로 15,000개가 들어가요. 보면은 휴대폰에 훨씬 많은 거죠. 100배의 수요고, 이 수요는 점차 늘어날 예정이니까 이 수요는 점차 늘어나죠. 그렇게 된다면은 2020년도에는 이만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전기차가 이제 수요가 이렇게 터질 거니까 전기차의 계약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런 전자부품 타체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오래,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쪽 산업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글로벌 쪽으로는 일본 3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라타가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크죠. 근데 같이 성장을 할 거예요. 지금 무라타도 예를 들면은 차량용으로 나가는 거는 없어서 못 파니까, 여전히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가격을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사막 콘덴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쪽은 지금 매출이 많이 올랐다라는 오늘 기사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걔네들은 이런 고성능이 아니에요. 이제 언론 기사에 100% 나온 거 아닌데 고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은 부족이고 하니까 충분히 삼성전기 믿을만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이 MLCC 평가 부분이죠. 평가. 지금 3개월 안에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될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LG화학, 뭐 SDI 폭등했어요. 10% 올렸다고. 10%그 2차전지 가격 올렸다고. 근데 MLCC는 30%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그만큼 실적이 올라가겠죠. 지금 삼성전기 2018년도에 1조 했습니다. 1조 하던 게 지금 19년도 컨센은 14조인데 여기서 가격을 올리면 좀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신라젠 보죠. 사실 신라젠을 오늘 매수하고 싶었는데 지금 워낙 남북경협주가 너무 강하고 그래서 매수를 못하고 이거는 그냥 흘렀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종가상 지켜준 거 모양 괜찮아요. 다시 올라갈 확률 높아요. 근데 수급은 왜 자꾸 이렇게 빠지는지 이걸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한번 심도 깊게 한번 파볼게요. 종목을 좀 하루에 한 종목이라도 좀 깊게 좀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그 다음에 인디에프 좋습니다. 아주 인디에프 아주 좋고요. 뭐 시간에는 어떻게 되나 뭐 상관없이 일단은 이거 4,000원 이제 내일 몇 프로야? 내일 8%? 5%만 올라도 돼요. 여기서 5%만 오르면 또 비중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딱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목표가 다 왔고 지금 좋은 사람도 세요. 얘는 계속 말했다시피 이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1,000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세기 때문에 얘한테 물려도 쌍봉은 주고 가요. 이런 애는 거래 대금이 지금 1,000억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재룡전기 오늘 매도 일부분 했어야 돼요. 이거 재룡전기는 목표가 왔죠. 이 라인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오늘 최소 반은 매도했어야 돼요. 추후 여기를 돌파하고 내려오면 이런 자리는 익절 라인이에요. 익절. 이제는 대원전선 그 다음에 선도 전기 세고 일단은 재룡 전기가 대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원전선도 좀 오늘 셌고요. 대원전선 좀 관심 갖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가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는 바닥주에서 같은 그 송전주 중에 이제 시작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규로 좀 봐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원전선을 안 적었네. 대원전선을 안 적었고 인디에프 대원전선 적었고 그 다음에 시스웍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한 이틀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올라버려 가지고 좀 내 영상으로 넣을까 안 넣을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 추세가 21선 이렇게 내려오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려오는 자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 팩토리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 이슈가 일단 얘도 국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거예요. 클린룸 모니터랑 제어기 및 이런 디스플레이 생산에 들어가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런 제어 솔루션이라고 해야 돼요. 제어 솔루션의 48%를 이제 공급하는 1위 업체일 거예요. 공급하고 그 다음에 BLDC 모니터라고 그게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괜찮하고 이거는 원래 전방 산업이 좀 약하면 즉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공장을 안 지으면 영업이 떨어지는데 BLDG 모니터 쪽으로 해서 이제 고사양 매출 즉 매출이 좀 높고 영업이익이 높은 쪽으로 해서 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했고 스마트 팩토리 관심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G 삼지전자 이거는 조정을 버텨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조정 버티고 뭐
이런 구간 올 수도 있죠. 버티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정화도 결국은 가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오이솔루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오이솔루션도 똑같고, 이스페타 조금 약했어요. 반등이 좀 더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연기금에서 계속 물량이 나와서 지금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또 21선까지 와서 가야 되니까 생각을 21선까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수페타시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말이 좀 영상이 좀 길었네요. 굉장히 40분 길어가지고 네, 오늘장 고생하셨고, 요즘은 라이브를 좀 자주 하니까요. 시간 되면 한 번씩 들려서 보시면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영상도 가끔 종목들도 다루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